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성신여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입시 결과를 공개했을 때는, 이제 선공개를 했을 때는 좀 자료가 그냥 정말 이렇게 워드로 정리되어 있는 그 부분은 이제 PDF 파일이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올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되게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그 편집을 해서 네 이제 자료를 좀 공개를 했고, 이제 작년 이제 그 수시 모집 요강에는 그 뒤에 이제 아주 정갈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놨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또 일찌감치 이렇게 좀 선 공개한 자료에는 이렇게 편집을 좀 이쁘게 해서 보기 좋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렇게 보기 좋게 편집을 좀 잘해서 네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참 좋게 편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진이한테 이제 어떻게 입시 결과가 나왔는지 그 부분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형들이 다양하지만 항상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살펴볼 전형들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수시 학생부 종합에서도 이제 좀 모집 단위가 큰 그런 전형들, 그러니까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 다음에 자기주도 인재 전형, 이 두 개 전형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정시 전형,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핵심되는 그런 전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균형 전형이고요. 이 지역 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모집 방법부터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전형 방법은 교과 성적 90% 플러스 비교과 출결이죠. 출결인데 출결 점수 10% 이렇게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가 있어서 지정 과목 없고요. 국수, 영, 탐구는 상위 한 과목,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두 개 합 7등급 이내를 네 기준치를 충족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확정 요강을 통해서 뭐 변동사항이 있는지는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는 확정 요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계획안 자체에는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 크게 변동사항은 없으니까 요 형태들은 이제 동일하게 아마 끌고 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가, 어쨌든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면 수능 최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기준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모집 단위별로 어느 정도 이제 성적대가 형성이 됐는지 그 성적대들 이제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국문 같은 경우, 참, 그리고, 요거를 참 안 써놨네요. 이 교과 성적 90%에서, 90%에서 반영 교과 같은 경우는 뭐, 그 성신여대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이제 좀 특징이 있는 그런 이제 전형인 게, 나중에 이제 정시 전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도 모집 단위별로 정말 그 수능 반영 비중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정말 어떤 특정 모집 단위들에 따라서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여대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자신의 수능 성적을 가지고 성신여대식으로 환산을 하면 이제 수능 이제 그 모집 단위별로 다양한 점수대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능 반영 비중이 과목별, 영역별로 수능 반영 가중치가 좀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시 전형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교과 성적 자체가 이제 정량 평가가 되는데, 이 정량 평가가 되는 교과 성적 반영 교과목에 있어서도 모집 단위별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평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군을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수과,
수, 과학, 교과군을 반영한다. 네, 요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3학년 1학기 성적이 끝나면 그때 이제 성적을 한번 이제 반영을 해서 성취년도 한출 내신을 한번 이제 뽑아보시면 되겠다. 요렇게 일단 말씀드리면서 그럼 교과전형 입결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국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 이제 모집 인원들은 일부 좀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성신여대도 자유전공을 이제 신설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대규모로 모집을 했었던 그런 이제 측면도 있었고, 그건 뭐 비단 성신여대만 그랬던 건 아니고 다른 대학들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공을 신설을 하면서 다양한 유형,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은 단과대 자유전공이냐 아니면은 이제 포괄적, 그러니까 계열이나 학과 상관없이 모든 걸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전공이냐, 그래서 유형 1과 유형 2로 이렇게 나누는 자유전공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신여대도 작년에 이제 자유전공을 신설해서 동참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일부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을 조금씩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 십시일반 형태로 조금씩 이제 그 줄여가면서 했었는데,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뭐 모집 인원들을 조금씩은 이제 아마 감소했던 부분도 있고 현상을 유지했던 그런 모집 단위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럴 텐데, 아무튼 2026학년도 지금 모집 인원은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확정 요강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문 같은 경우는 지금 모집 인원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했었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자,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그 전체적인 이제 자료에서 이제 모집 인원, 그러니까 국문학과 같은 경우 지금 5명 모집 인원 동일하다고 했는데, 이제 보실 수 있는 자료가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지원 인원, 그 다음에 경쟁률, 그 다음에 실질 경쟁률.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국문학과 이제 살펴보기 앞서서 요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인원들이 몇 명이냐, 네, 그거를 가지고 일단 좀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설정을 하면 지원자들 모두가 100%다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이제 빠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좀 살펴보시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지원 인원이 총 27명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경쟁률은 이제 5.4대 1이었지만 실 경쟁률이 지금 4.44대 1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22명이 수능 최저를 충족을 했고, 그 다음에 5명이 이제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정도의 의미로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평균 등급 자체가 약 3.04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뭐 정확하게 이제 여기 밑에 쪽을 한번 좀 보시면, 뭐 최종 등록자 이제 학생부 평균 점수 및 등급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반영교과 기준으로 했을 때 국영수사 평균 등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그 2번에 걸쳐서 학교에서 공개했던 거는 1차적으로는 이 입학처 홈페이지에 요 입시 자료를 이제 좀 공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이제 수시 모집 요강 맨 뒤편을 보면 그 모집 요강 뒤편에도 역시 입시 결과 자료를 공개를 했었는데, 당시 이제 수시 모집 요강 뒤편에 공개했던 자료에는 평균 등급뿐만 아니라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까지도 뭐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최고 최저까지는 이제 모른다고 해도 어쨌든 평균 등급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특히나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최저 점수에 최저 등급에 너무 신경 쓰지는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는 얼마든지 이제 바뀔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누군가는 운대가 진짜 잘 맞아서 붙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참고 자료를 활용하셔야 될 거는 평균 등급을 활용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네, 요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3.04 등급이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전 연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등급이 나왔냐? 그때는 2.25 등급이 평균 등급이었습니다. 2.25 등급.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 평균 등급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이유로 뭐 설명할 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모집 인원도 동일했고, 그 다음에 실질 경쟁률 자체도 지금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친구가 결론적으로 한 5명 정도밖에 지금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여기에서 이제 뭐 모집 인원이 이제 좀
뭐 변동은 없지만 적다. 그러니까 5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어쨌든 좀 이례적으로 등급이 좀 낮아지는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됐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른 요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 성적 반영 방식이 비교과 출결 10%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 비교과 출결 1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연도 2024학년도 기준으로 2.25 등급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3.04까지 떨어진 건 사실 지나치게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이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된 상황에서 3.04는 최소한 이 등급, 그러니까 3.04 등급을 보고 지원을 하기보다는 이 3.04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2.25 등급 정도까지 비슷하게 회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국문 정도 지원하시는 수험생들은 3.04에 맞춰서 지원하기보다는 2.2, 2.3 정도에 맞춰서 지원하시는 게 좀 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일단 여기 국문 같은 경우는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영문 같은 경우가 지금 2.33, 이전 연도 영문이 2.44 등급이었으니까 얼추 뭐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평균 등급으로만 따지면요. 자, 그 다음에 독일어문 문화학과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독일어문 문화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2.49 등급 나왔고요. 이전 연도 2.61 등급이었으니까 역시 편차가 엄청 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것도 뭐 모집 인원이 3명 정도였으니까 적은 인원치고는 그렇게 편차가 그렇게 크게 나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 어문 문화학과 같은 경우가 2.5, 전년도 등급이 몇이었냐면 3.21이었습니다. 평균이. 자, 그러니까 우리 아까 국문 얘기하면서 요 얘기했던 거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결론적으로 이전 연도에, 그러니까 2024학년도 기준으로 조금 낮게 형성이 되었었던 독일 어문 문화학과 같은 경우에 2025학년도에 성적이 2.5, 그러니까 다른 어문 계열하고 비교해봐도 다른 어문 계열에 비해서 조금 낮긴 해도 그래도 이전 연도 3점대를 넘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을 텐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리에 좀 비슷하게 찾아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을 하면 국문 같은 경우도 3.04에서 끝날 일은 없을 것 같고 올해는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 어문 문화학과. 자, 일본 어문 문화학과가 2.46, 이전 연도 2.32였습니다. 거의 뭐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죠.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자, 그 다음에 중국 어문 문화학과 같은 경우가 2.49, 이전 연도 중국 어문 문화학과가 2.36이었었습니다. 네, 2.36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학과가 2.63, 사학과가 이전 연도 같은 경우 2.33. 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경영학과가 2.28, 그 다음에 이전 연도 2.19. 문화예술 경영학과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되게 높고 좀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입니다. 자, 그래서 2점 이제 초반대 정도를 지금 계속 형성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률에서는 이렇게 뭐 유의미한 차이 자체가 아주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프랑스 어문 문화학과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경쟁률 같은 경우가 한 4.5대 1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좀 경쟁률도 많이 뛰고 그러니까 경쟁률이 이제 많이 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많이 뛰었다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2024학년도에 3.21이라고 하는 낮은 내신 성적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좀 효과를 좀 보려고 좀 지원한 친구들이 많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문 계열 쪽에서는 아무래도 프랑스 어문 문화학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경쟁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거하고 이제 좀 비슷한 패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국문학과 지원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충분히 이 점을 좀 고려하시고 그러니까 뭐 비슷한 패턴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국어국문학과 경쟁률이 작년에 프랑스 어문 문화학과처럼 좀 비슷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내신 등급, 그러니까 합격자들의 입결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좀 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치외교학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2.34, 이전 연도 정치외교학과 평균점은 2.23이었습니다. 2.23이었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과가 지금 2.12, 심리학과 선호도 인기 굉장히 높죠. 이전 연도에도 2.05로 굉장히 점수가 좀 높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리학과 같은 경우가 2.92, 이전 연도 지리학과가 2.06이었었습니다. 굉장히 높았었네요. 그죠? 그래서, 그때 비해서 이제 조금, 높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수험생들 입장에서, 예, 이제 좀 회피하는 경향, 또는 다른 학과를 좀 지원했던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올해 2025학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나왔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지리학과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전년도 입결 편차고, 그러니까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두 개 학년도 지금 비교해 보면 편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여기도 다시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우리가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지리학과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경제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2.43, 네, 경제학과 2.43이었고요. 이전 연도에도 2.34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 뭐 여대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전 연도에도 2.17이었는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성적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이제 2점 초반대 정도에서 이제 입결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영학과가 2.15, 경영학부 이전 연도 같은 경우 2.38이었는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고요. 사회복지학과 2.36, 이전 연도 2.35였으니까 거의 비슷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학부를 한번 좀 살펴보면 법학부가 지금 2.13, 이전 연도 2.33으로 역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리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학 쪽, 이제 자연계열 쪽으로 좀 넘어오면 자연과학대학에서 수학 핀테크 전공 2.79. 네.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수학 핀테크 같은 경우가 2.43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하락했네요. 좀 하락했고. 자, 그리고 통계학 빅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2.71, 이전 연도가 2.22였는데 역시 하락했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자연과학부 중에서도 이제 수학 계열, 그러니까 수학 전공을 기반으로 하는 두 개 학부는 이전 연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좀 떨어졌고, 점수가 좀 하락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2.7대로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경쟁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더 올랐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더 올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올해 2점 후반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은 하는데 한 2.5 정도까지는 안 돼도 가지 않을까. 2.5, 2.6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조금 더 높게 이제 좀 입결이 상승할 걸 염두에 두시고 지원해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화학에너지 융합학부가 3.12. 네, 이전 연도에 화학에너지 융합학부가 2.14였었습니다. 역시 이제 주의 구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일단 좀 하락폭이 좀 컸고요. 모집 인원 자체가 지금 원래 이전 연도에 5명을 모집했었는데 2025학년도에 3명 모집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좀 줄어든 것도 일부 영향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경쟁률과 실경쟁률을 한번 비교해보면 그렇게 편차가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이제 좀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는 네, 입결 상승을 염두에 두시고 좀 지원 여부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3.12는 제가 봐도 좀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융합학부가 지금 2.58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평균 등급이요. 그리고 이전 연도에 2.28 정도였었는데 네, 그때에 비해서 좀 하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과대학 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서비스 디자인 공학. 자, 서비스 디자인 공학이 지금, 네, 2.69, 지금 등급이 나와 있고, 이전 연도 서비스 디자인 공학 같은 경우가 2.44였는데 역시 조금 하락했습니다. 자연계열이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융합보안학과 2.31. 융합보안은 조금 올랐습니다. 이전 연도 2.40이었는데, 뭐 그렇게 상승폭이 큰 건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융합보안학과는, 보안공학과는 좀 올랐고,
컴퓨터공학과 역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과인데 2.32, 이전 연도에 2.57이었는데 네, 그때보다 일단 좀 상승했고요. 자, 청정신소재공학이 2.44, 네, 청정신소재공학이 2.44고 이제 이거는 아마 모집 단위가 이제 좀 바뀌었던 것 같은데 청정융합에너지 쪽에서 이제 에너지 쪽이 이제 좀 분리가 돼가지고 청정 신소재 공학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식품 공학이 2.26, 이전 연도에도 2.26이었는데 네, 거의 동일하게 네, 형성이 됐다. 그리고 바이오 생명공학 같은 경우가 2.02, 그다음에 이전 연도 바이오 생명공학이 2.29였으니까 생명계열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높은 점수를 좀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제가 이제 다른 대학교 그리고 전년도 영상들에서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식품공학이나 식품영양 쪽이 결코 점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점수가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계열 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특성 때문에 좀 높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볼 때 뭐 당분간은 예, 점수가 수그러드는 기미가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쓰실 때 항상 주의해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신약의과학부 같은 경우가 1.73, 네, 굉장히 높죠. 이전 연도에도 사실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신약의과학부 같은 경우가 이전 연도에 1.91이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점수를 더 끌어올려서 1.73까지 지금 끌어올렸고, 자, 그 다음에 AI 융합학부가 2.38 정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연도에는 2.39,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공대 쪽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지원하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벌써 작년, 올해 해마다 지금 AI 관련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산업들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진짜 이제 뭐 컨텐츠나 인공지능 쪽에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AI 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입결이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간호학과.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4. 네, 워낙 이제 간호학과의 뭐 선호도도 높고 취업률도 워낙 높으니까, 네,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1.94까지 형성이 됐고요. 이전 연도 2024학년도 같은 경우 인문자연 분할 모집을 했었을 때, 당시에도 1.75, 1.77 정도였으니까 1.7 정도. 그때보다는 이제 조금 떨어졌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네, 여전히 이제 점수대가 낮진 않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산업학과가 2.43. 아무래도 이제 의료산업학과 같은 경우 학과 자체가 이제 많지 않으니까 선택지로 이제 활용하기 희소성이 이제 굉장히 좀 높은 학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년도에 2024학년도 같은 건 2.09까지 갔던 네, 이제 입결이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2.43까지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산업학과가 2.37. 네, 이전 연도 소비자 산업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과 이름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그다음 2024학년도에는 소비자 생활 문화 산업학과라고 해서 당시 2.43 정도 됐었는데 네, 뭐 그렇게 크게 2.33 정도였네요. 2.43이 아니고 2.33 정도였는데 네, 그때에 비해서 이제 조금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거의 비슷한 점수대를 좀 유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범대학 쪽으로 넘어와서 한번 입결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학과가 2.36. 이전 연도 교육학과도 2.36으로 동일했고요. 자, 사회교육과가 2.37. 네, 사회교육과 굉장히 희소성이 높은 학과죠. 이전 연도에 3.51까지 내려갔는데 아주 좀 이례적으로 이제 좀 떨어지긴 했었으나 네, 그냥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수준을 다시 회복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리교육과 같은 경우가 2.01, 이전 연도 윤리교육과는 2.54였는데, 네, 이제 2점 초반대까지 이제 상승했고요. 한문교육 2.42, 그 다음에, 유아교육이 2.57, 한문교육 이전 연도 2.6, 그 다음에, 유아교육 같은 경우가 이전 연도에 2.35였는데, 네, 소폭의 변동들은 있었지만 그렇게 큰 변동은 아니다 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신설되었던 네, 자유전공 같은 경우 우리가 입결을 좀 비교해 보면 어차피 이전 연도 비교 입결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까 한번 보시면 상당히 지금 점수가 좀 네,
안정적으로 이제 탄탄하게 좀 형성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표면적인 경쟁률, 실 경쟁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특히 창의 융합 융합학교 예체능 전공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그 표면 경쟁력과 실 경쟁력 지금 동일한 형태고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입결 자체가 지금 2점 초반대에서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그 자유전공이 처음 신설이 되면서 모집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입결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모집 규모가 좀 컸기 때문에 좀 꼬리가 좀 길게 늘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평균치 자체를 떨어뜨리는데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최저 점수로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 꼬리가 좀 길게 늘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정도면 뭐 꼬리까지 지금 최저점까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네 2점 지금 초반대 정도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1점대를 유지했었던 뭐 바이오 생명공학 같은데 그죠? 여기 1점대 정도 유지했었고 그다음에 이전 연도 1점대 유지했었던 학과가 뭐 1점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 네. 뭐 간호학과는 아마 이제 선택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한번 감안해 본다면 지금 창의융합학부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전공이나 첨단 분야나 예체능 전공 같은 경우에 일단 입결 자체는 더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일단 요 정도를 유지하거나 조금 더 상승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좀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입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감안해서 지원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2.0 근처에 있으면 좀 더 이제 합격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2.2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지원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뭐 최종적인 거는 학교 담임 선생님들하고도 한번 잘 상담을 해서 결정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모집 규모가 이제 큰 전형들이 여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는 전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나 자기주도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전형 방법 자체가 일단 모두 다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단계별 전형. 그래서 이 단계별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을 했던 게 여기 지금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볼 자기주도 인재 전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회균형 1유형 전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단계별 전형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별 전형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선발을 했었냐면 1단계 같은 경우 당연히 뭐 서류 100이겠죠. 서류 100%로 학생들을 모집을 했고 지원자의 몇 배수까지를 모집을 했었냐면요. 3배수까지를 선발했었습니다. 지원자의 3배수까지 선발했었고 자,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그 다음에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습니다. 이 부분 2026학년도에 좀 변화가 있는데 그건 제가 자기주도 인재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기주도 인재 가서 말씀드리냐면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2026학년도에 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2026학년도에 이제 폐지가 됩니다. 폐지. 자, 그래서 이 전형이 이제 폐지가 되고 무슨 전형으로 이제 통합이 되냐면 자기 주도 인재 전형으로 통합이 됩니다. 뭐 평가에 대한 방법은 이제 자기주도 전형, 자기주도 인재 전형 이제 방식대로 이제 뭐 비슷하게 끌고 가겠지만 뭐 유불리를 따지자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오히려 이제 불리하기보다는 유리하다라고 이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나 기본적으로 이제 뭐 평가 방법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나 자기주도 인재 전형 자체가 모두 다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단계별 전형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끌고 가면은 뭐 결론적으로 이제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두 개 전형을 이제 분리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모집 인원도 분산이 되는 문제점이 좀 있죠. 근데 이 전형을 이제 하나의 전형으로 통합을 한다면 달리 생각을 해보면 모집 인원 자체가 이제
합산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확정 요강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 어쨌든 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자체는 일단 폐지가 된다라고 이제 계획안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들은 아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일부 변화 같은 것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이제 이게 작년에 그 성신여대에서 공개했던 자료에서도 사실 이제 그 먼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입시 요강에 공개된 자료 말고도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공개했던 그 자료에 기본적으로 그 학생들이 이제 내신 성적을 공개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서류 평가 점수만 이제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 평가 점수가 그럼 이 정도 점수라고 한다면 과연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이 한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부분은 당시 이제 작년에 최초 공개됐을 때도 확인이 불가능했고 그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던 거는 이제 대기업 어디가에서 공개했던 자료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시 모집 요강의 맨 뒤편을 보면 당시 이제 공개했던 그 결과 자료에는 일부 좀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자료 자체가 지금 최초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학생들의 지금 내신 성적 자체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인재 전형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공개됐던 학교 그 수시 모집, 그러니까 작년 2025년도 수시 모집 요강 맨 뒤편에 공개됐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평균 점수 정도만, 네,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 정도만 그냥 이제 제가 보이는 대로만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여기 서류 평균 점수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당장 본다고 해서 정성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 성적만 가지고 지금 이 서류 평가의 평균 점수가 나왔다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내신 정도 평균치만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문학과 같은 경우가 작년에 공개됐던 자료에 평균 점수가 대략 한 2.93 정도 됐었습니다. 2.93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영문학과 같은 경우가 2.76 정도. 네, 이 정도 이제 점수였었고, 그 다음에,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어 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 학생들이 좀 들어오는 그런 그 형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평균 자체가 한 3등급 중반 정도? 네, 3등급 한 중반 정도. 그 정도 이제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어문 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점 자체가 4.87 정도까지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3등급 중반 정도. 그러니까 이 학과들은 뭐 외국 학생들이나 국제고 학생들에게 상당히 좀 유리한, 특히나 외국 학생들에게 유리한 그 모집단인 만큼 아무래도 이제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낮게 형성이 되는 경향들은 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학과랑 문화예술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평균 점수 자체가 사학과는 한 2.86 정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경영은 앞서 이제 교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좀 입결 자체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2.37 등급 정도가 작년 이제 평균치로 공개되었던 자료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써드리는 것조차도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지원선 정도를 파악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좀 요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과학대학 그냥 이제 제가 여기 있는 단과대학별로 이제 평균치를 가지고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인문예술융합대학 같은 경우는 네, 저기 외국어 계열 때문에 평균치를 낸다는 게 사실 이렇게 크게 의미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긴 그냥 제가 등급을 좀 써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지금 이제 그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뭐 학과들마다 편차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점하고 최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에 대한 점수대 평균대를 한번 보면 대략 한 2.7에서 2.8 정도 등급이 평균 점수대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최고점 자체의 평균은 어느 학과가 최고점이었냐면 심리학과가 최고점으로 당시 평균이 2.32 등급이 평균이었고요.
그리고 또 당시 최저점 같은 경우는 정치외교학과가 3.18등급 평균 등급이 3.18로 최저점을 형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의 평균 점수는 대략 한 2.7에서 한 2.8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법학부는 2.84 정도가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학, 그러니까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헬스 융합 학부까지, 네, 대체적으로 여기 이제 한번 평균을 좀 내보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 헬스 융합 학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제 다른 학부보다 조금 높게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평균치 자체가 뭐 이거 모집 단위들도 일부 좀 변경은 뭐 있는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대략 평균점을 내보면 한 여기도 한 2.8등급 정도, 네, 8등급 내외 정도가 네, 평균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비슷했습니다. 사회과학대학하고 한 2.7에서 2.8 정도, 네, 그 정도가 이제 나왔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과대학, 이제 학부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공과대학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이제 산정을 해보면, 서비스 디자인 공학부터 시작해서 AI 융합 학부까지 대체적으로 지금 평균점 자체를 한번 좀 산출해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한 2.7등급 정도 내외 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가장, 높았던 이제 학부 같은 경우가 뭐,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바이오 생명공학이 제일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생명공학이 평균 점수가 한 2.33등급 정도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낮았던 학과가 융합보안학과로 3.11등급이 나왔었는데, 여기 두 개 학과를 제외하면 뭐 3등급 살짝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했었지만, 그래도 그 평균치를 내면 한 2.7 정도인데 비슷하게 나왔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간호학과 자체는 이제 작년에 2.21등급 정도가 이제 평균 등급으로 네, 산출이 됐었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 쪽, 그러니까 생활산업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중에서 뷰티 산업학과 같은 경우가 가장 높았었거든요. 여기는 그냥 뭐 작년 내신 등급 지원 평균을 좀 간단하게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의료산업 같은 경우가 한 2.7 정도, 2.7. 그 다음에 소비자 산업학과 같은 경우가 한 3.09 정도. 그리고 뷰티 산업학과 같은 경우가 1.89 정도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025학년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2024학년도 결과인데,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확하게 내신 점수를 다 볼 수는 없지만, 뷰티 산업학과나 의류 산업학과가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좀 높게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역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1단계 합격자들의 뭐 평균 점수라고 하니까, 네, 일단 그렇게 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그 최종 결과까지 나왔는데, 이제 위에 부분들이 이제 1단계 합격자의 서류 평가 점수라고 하면, 이제 최종 결과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서류 평가, 그 다음에 서류 평가하고 면접 평가 두 가지 합쳐서 서류 70에 면접 30을 합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는데, 네, 그 이제 뭐 총점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 최종,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최종 등록자 성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렸던 이 성적들은 모두 최종 등록자 성적들이었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기주도 인재 전형 이제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하고 전형 방법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로 지원자의 3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성적 70%와 그 다음에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2026학년도에 좀 폐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자기주도 인재 전형으로 이제 통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2단계가, 그러니까 여기 자기주도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2026학년도에 그 해당 모집 인원들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2026학년도에 2단계 평가 방법에 좀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평가 방법이 어떻게 변화가 생겼냐면 1단계 성적 기존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면접 비중을 10% 올려서
40%로 네,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면접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다. 제가 이제 다른 영상들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면접 30%는 그냥 기본값. 그럼 면접 40% 이상 나오면 그때부터 면접의 변별 요소는 훨씬 더 커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면접 비중이 높아진 만큼 철저하게 이제 면접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형 방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제 좀 변화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류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한번 밑에 볼까요? 네. 이제 최종 결과가 좀 나와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그 2024학년도에 이제 학생부 평균 점수를 여기서도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기재를 해보고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예술융합대학 같은 경우에 평균 점수, 여긴 참 평균 점수 내기가 좀 힘든 게 아무래도 이제 제2외국어 계열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평균 점수 내기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보다도 훨씬 더 이제 입결 자체가 이제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국문 같은 경우에 평균점이 한 3.94 정도였고요. 영어 영문 같은 경우가 4.02, 이게 2024학년도 결과치들입니다. 최종 합격자들,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을 얘기하는데 뭐 절대적인 참고 자료는 아니니까 그냥 상대적인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독일어문 문화학과 같은 경우가 한 4.47, 그 다음에 프랑스어문 문화학과가 4.12, 그리고 일본어문 문화학과가 3.57, 그리고 중국어문 문화학과가 3.62. 네, 요 정도가 나왔었고요. 사학과가 2.81. 그 다음에 문화예술 경영학과 같은 경우가 2.83 정도 네, 형성이 됐었다. 라고 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로 평균치를 내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 쪽으로 조금 옮겨가서 그럼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평균점이 대략 어느 정도 나왔을까? 네,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 최고점 자체가 최고점이 어느 학과가 이제 또 최고점이었냐면 경영학과가 최고점이었습니다. 2024학년도에. 그래서 평균점이 2.87등급으로 최고점이었고 가장 낮게 형성이 돼 있었던 학과는 심리학과로 3.65 정도. 네. 3.65 정도로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과들에 대한 평균점을 한번 내보면 대략 한 3.0등급, 3등급 내외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학부 같은 경우는 3.02 등급, 네, 그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대략 점수들이, 평균 잡아서 보면은 대략 한 3.1등급 내외선. 네, 내외선이 평균이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뭐 말 그대로 평균인 것 뿐이고요. 이 중에서는 이제 바이오 헬스 융합학부 같은 경우가 3.14로 형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 융합학부 같은 경우가 3.0 정도 나왔었으니까 얼추 보면 한 3.1등급 정도 내외선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치를 한번 내보면 공과대학도 뭐 이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당시에 이제 가장 높았던 학과는 역시 바이오 생명공학과가 2.54로 가장 높았고 바이오 신약의과학과가 한 2.74 정도.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었던 학과가 보안공학과로 3.5등급 네, 정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보면 아무래도 이제 생명계열 쪽 같은 경우에 평균치가 조금 높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2.8등급 정도 내외 정도가 평균치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2.28등급 정도가 네, 이제 평균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학과가 2.62. 그 다음에 사회교육과 같은 경우가 2.51. 그 다음에 윤리교육이 2.46. 네, 그리고 한문교육 같은 경우가 3.69.
그리고 유아교육과가 2.92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뭐 가장 낮았던 한문교육과와 가장 높았던 윤리교육과를 제외하면 대략 이제 평균점이 한 2.7 정도, 2.6에서 한 2.7 정도, 그 정도 내외선이었다. 그렇게 이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 내외 정도,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학종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설명드리고 싶어도 제가 이제 아주 깊은 내용까지 다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일단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바로 논술 전형적으로 조금만 더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변화된 내용, 그 다음에 그 전반적인 기본적으로 이제 모집 방법 정도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일괄 전형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전형 방법을 한번 먼저 보면, 전형 방법이 논술 90% 플러스 교과 성적 9% 플러스 비교과 출결을 얘기하죠. 교과 전형처럼. 그리고 1%.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서 교과 전형하고 동일하게 국수, 영, 탐구는 상위 한 과목. 그래서 이 4개 영역 중에서 2합 7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더 많이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2026학년도 모집 방법에서 이제 변화가 좀 생겼는데요. 논술 10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성적과 비교과 출결 영역에 대한 반영 비중은 이제 소멸이 되었으니까, 사실 이제 논술 반영 비중이 이미 90%를 넘었다고 하는 거는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논술 90에서 논술 100%로 바꿨다는 점은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아주 큰 변화 정도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또 뭐 아예 영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그렇게 큰 영향력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을 보는 것보다는 논술고사 평균 점수가 대략 이제 모집 단위별로 얼마 정도가 나오냐, 요 부분만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100점 만점 중에서 논술고사 평균 점수가 뭐 80점대 이상이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논술 전형 이제 생각하는, 지원을 이제 고려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모의 논술이나 이제 기출 논술 같은 거 이제 풀어보게 될 텐데, 그 풀어봤을 때 이제 해설지나 정답지하고 한번 맞춰봤을 때 실제로 이제 내 점수가 어느 정도 점수대인지 요걸 가지고 이제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쟁률도 이제 워낙 높기 때문에 논술 자체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그런 전형이다. 그렇게 보면 지금 모집 단위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긴 한데, 자연계열 쪽이 조금 낮게 나와서 70점 후반대. 그러니까 여기 수학 핀테크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다 70점 후반대에서 80점 초반대, 77에서 83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70점대를 찾아볼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죠. 경제학과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다 80점대 정도는 확보하고 있으니까, 논술은 그 정도 점수는 좀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무던히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시 모집, 이제 입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시 모집 앞서 이제 이 영상 찍는 서두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신여대 이제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별로 정말 수능 반영 비율이 굉장히 진짜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학교 영상 올릴 때는 뭐 기본적으로 인문 자연이라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정리해서, 뭐 국어는 몇 프로, 수학 몇 프로, 영어 몇 프로, 뭐 탐구 몇 프로 이렇게 이제 써드리는데, 여기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다양해서 제가 정리를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직접 모집 요강을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유전공까지도 뭐 신설이 되면서 하여튼 수능 반영 비중이 이제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비교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어서 뭐 설명드리고 싶어도 이거 칸 안에다가 이거를 다 쓰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홈페이지에 이제 접속하셔서 모집 요강을 좀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 모집 요강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최소한 이제 지금 2026학년도 계획안에는 2025학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한 어떤 변화 같은 거를 지금 써놓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반영 비중 자체가 그렇게 변화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이제 모집 단위별로 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수능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성적을 직접 이제 성신여대식으로 환산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학과별로 이제 좀 다양하게 이제 유불리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설명드리진 않고 바로 수능 100분위 평균치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수능이 이제 최종적으로 끝나고 정시 이제 원서 접수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좀 뭘 보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 백분위 평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수탄 백분위 평균인데, 국수탄 백분위 평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략 이제 성신여대나 이런 학교들을 쓸 때 어느 정도 이제 나오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평균치만 지금 한번 살펴보는 것 뿐인 거고요. 실제로 정시 원서를 이제 지원할 때는 반드시 학교별, 대학별 환산 점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제 환산 점수, 그러니까 성신여대식으로 환산했을 때의 점수가 지금 몇 점이냐,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나서 지원할 때는 이걸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고, 지금 당장은 뭐 수능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냥 대략적인 평균선 정도가 이 정도겠구나 라고 하는 것만 좀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문학과부터 일단 좀 살펴보면, 영문학과 지금 평균 백분위가 지금 85.35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그 정시 전형 자체에서 학과별로 이제 모집을 했었던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통합 모집을 했었거든요. 인문융합 이제 예술계열이라고 해서 통합 모집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영문학과 자체는 이제 직접적으로 뭐 비교할 수 있는 이제 비교 데이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없었으니까, 다만 이제 인문융합 예술계열이라고 해서 당시 이제 모집했을 때 제가 요거를 그냥 하나 좀 따로 쓸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인문융합예술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모집을 했을 때, 계열로 이제 모집을 했었을 때 당시 수능 백분위 평균이 한 85.3 정도, 네, 그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문학과 지금 이제 별도 모집을 했다고 해도 거의 백분위 평균이 인문융합예술대학 계열로 모집했을 때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일단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미디어 영상 연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이제 별도 학과로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실기가 들어가는 모집단위들 같은 경우는 실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능 점수를 따로 말씀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사회과학대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경영학과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 계열 자체도 이제 계열로 모집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계열 모집을 했었을 때 대략 이제 그 백분위 평균선이 83.88, 평균점이 83.88점이었거든요. 사회과학 계열로 모집을 했었을 때. 근데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학과로 모집을 했을 때 85.12, 그 다음에 경영학과가 85.87 정도였었으니까 계열 모집을 했었을 때 당시 인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인원들도 좀 많이 모집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당시 한 140명 정도 모집을 했었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워낙 이제 인원 자체도 이제 적게 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점수대가 좀 높아지긴 했다. 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이제 계열 모집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부터 좀 먼저 보고 갈까요? 그러면
일단 이제 창의융합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자전 자체가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염두해 두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창의융합학부 이제 순수 자유전공, 그 다음에 첨단 분야 전공 같은 경우에 83.47, 83.5로 각각 입결이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위 평균점이 지금 83점이 조금 넘어간 케이스였는데, 제가 아까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 말씀드렸을 때 대략 83.88이라고 했었으니까 계열 모집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큰 편차가 생기진 않았었습니다. 모집 인원 자체가 좀 더 늘어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창의융합학부 자유전공 지금 211명을 뽑았었으니까 사회과학 계열 예를 들어서 뭐 직접적 비교를 하긴 좀 어렵겠지만 사회과학 계열로 뽑았을 때보다 70명 정도 이상이 지금 증가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입결은 이제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정시 같은 경우 올해 모집 인원을 이렇게 갈지는 그건 이제 정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네, 인원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줄었을 때, 이제 별도 모집을 했을 때 이제 100분위 평균 지금 85를 좀 살짝 넘겼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아까 우리 영문학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계열 모집에서 이제 학과 모집으로 일부 바꾼 이제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 평균이 지금 85를 살짝 넘는 그런 결과치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수리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수학 핀테크 전공 같은 경우가 평균 100분이 82.77, 그 다음에 통계학 빅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이 83.87 정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이전 연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전 연도 수학 핀테크가 83.16이었고요. 그 다음에 통계학 빅데이터 사이언스가 83.96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게 나왔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학에너지융합학부가 82.93, 이전 연도 화학에너지융합은 81.95였는데, 네, 소폭 상승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바이오 헬스 융합학부 같은 경우가 82.77 정도였고, 이전 연도에 2024학년도가 83.60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 수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모집 단위별 수능 가중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염두해 두시고 보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미리 다시 한번 또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과대학 쪽으로 이동을 해서 서비스 디자인 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83.89 정도 나왔고요. 이전 연도 84.61, 얼추 비슷했죠. 그 다음에 융합보안공학이 83.62, 이전 연도 84.07이었었습니다. 평균 등급은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가 85.56, 자, 이전 연도 83.51이었는데, 그때보다 이제 상승했죠. 그러니까 83.51이 조금 낮게 보일 정도였기 때문에, 뭐 컴퓨터공학과 선호도를 감안한다면, 85.56 정도, 형성된 게, 뭐 적당선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정신소재가 82.51, 이전 연도 이제 청정융합에너지공학으로 되어 있을 때, 뭐 직접적인 비교는 아니지만, 당시 이제 83점이 좀 넘었었는데, 청정신소재는 82.51로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식품공학 같은 경우가 83.95, 이전 연도 바이오 식품은 82.85였습니다. 그때보다 조금 올랐고요. 바이오 생명공학이 84.38, 이전 연도 83.25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비교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신약의과학부가 85.54로 상당히 이제 좀 높은 점수를 보였죠. 이전 연도에서 85.19로 상당히 이제 좀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AI 융합학부가 지금 86.13, 전년도 이제 그 점수에서는 87.04. 그러니까 AI 융합학부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했던간 학생들의 관심을 좀 많이 끌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 좀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간호학과 인문자연 분할 모집했고요. 분할 모집했을 때 지금 87.16, 87.23, 뭐 거의 비슷하긴 했죠. 비슷했는데, 이전 연도에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88.15, 그 다음에 자연 쪽이 88.13 정도로 얼추 좀 비슷하게 나타났다.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조금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생활과학산업대학 같은 경우나 이제 그 스포츠 같은 경우는 뭐 실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범대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학과부터 이제 쭉 입결을 좀 살펴보는데, 교육학과가 지금 84.56, 이전 연도 85.18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근데 뭐 얼추 비슷했고요.
사회교육이 85.32, 이전 연도 84.09였습니다. 윤리교육이 84.05, 이전 연도에 85.55 등급, 85.55점이었습니다. 자, 한문교육은 83.88, 그 다음에 이전 연도 84.83 정도였고요. 유아교육이 84.06, 이전 연도 84.87 정도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체능 쪽은 따로 살펴보지는 않을 거니까 네,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기 때문에 제가 첨언을 할 만한 영역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호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특별하게 이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88 정도 내외선이 간호학과 이제 평균 점수를 가장 정시에서 이제 가장 높은 학과 입결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높았던 학과가 이제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AI 융합학부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높게 형성이 된 편이었죠. 86점을 100분 점수 이제 86점을 좀 넘기면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점수대를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인문 쪽 같은 경우 이제 경영학과 정도가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좀 높게 형성이 됐다. 그래서 가장 높은 데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85, 86 정도, 그다음에 평균점은 대략 83 정도 내외선에서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집 단위별 수능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 전에 자신의 점수를 성신여대식으로 환산을 해서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총점에서 환산별 총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2025학년도 성신여대 입시 결과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학교로 다시 찾아올 거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